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논어를 공부하게 되는 지병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논어를 좋아해 가지고요 계속 읽어오는데, 이 또 논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진학을 해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중천 김충렬 선생님에게서 중국 철학을 배웠습니다. 우리 김충렬 선생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철학의 대부이면서 가장 많이 공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념해서 올해 지금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 그 중천 철학 도서관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유일한 이 철학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의 성경이 있다면은 우리 동아시아에는 논어가 있는데, 이 논어는 이 놀랍게도 한문으로 된 원본 그대로 2000년간 지속되고 검증된 우리의 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어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책이고, 또 책을 보면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 별로 없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논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1600권의 번역서가 나와 있고 3000여 권의 논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공자는 논어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어는 공자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후에 그 제자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말씀은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이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록을 많이 안 하고 제전 제자, 제3 제자들이, 3전 제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논어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이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이 되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데서 이 논어는 요즘 말로 하면은 생활 고전이고 또 중국의 고전 중에서 으뜸이 가는 고전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시아의 정신을 말하거나 또는 그 공부를 할 때 논어를 읽지 않으면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그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논어를 말하기를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고전 한 권을 공부하면은 다른 책 1000여 권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논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논어를 전해준 적이 있고요. 우리 영암의 그 왕인 박사님이 바로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줘가지고 일본을 미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그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이번에 우리가 그 드라마 정도전에서 본 것처럼 이 정도전이라는 이 학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리학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건국한, 그래서 우리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한 그 철인 국가, 하나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이 감동을 하셨을 것인데, 이 정도전이야말로 우리나라 유학의 최고고 또한 그 공에 있어서도 최고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뚜 예이밍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세계에 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가지고 다니냐면은 우리나라 돈에는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황, 5000원짜리에는 율곡 2,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 또 5만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뚜 예이밍 교수는 그 외국 강의를 갈 때 우리나라 돈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이렇게 유학자를 그 표지 모델로 할 정도로 그렇게 유학이 발달한 나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써진 글씨는 최상지극
우주 제1지서, 우리말로 하면은 최고의 지극한 우주에서 제일 가는 책이다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본의 유학자인 이토 진사이가 논어를 평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그 과장된 바도 있겠지만은 하여간에 많은 그 유학자들은 논어를 세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책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논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영감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 경영인들한테 많은 그 영감을 주고 있고, 과거에 그 코오롱 그룹의 부회장을 지낸 민경조라는 분은 논어를 평생 1000번 이상을 읽었다 할 정도로 논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논어는 이 평범하고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놀라운 지혜,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 공자님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자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비천한 처지에서 태어나서 학문을 통해서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 동양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아버지가 숭량을이라는 하급 무사인데, 이분이 첫째 집에서 딸 9을 낳고 둘째 집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사람이 그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이 65세가 됐는데도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자기 그 친구인 안씨한테, 그 집에 딸이 3명이 있었는데 내가 꿈에 이번에 장가를 가면은 훌륭한 인물을 낳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분이 자기 3딸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그런데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큰딸 둘째 딸은 전혀 생각이 없고 그 어르신이 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셋째 딸인 안징제라는 분이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65세고 어머니가 16세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16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온갖 그 잡일을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오소야천이다, 나는 그 세상에 온갖 천은 일을 안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렵게 세상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이제 유명한 그 자기 인생의 회고가 바로 화면에 있는 것처럼 15에 지우학이고, 30에는 이입이고, 40에는 불옥이다. 그리고 50에 지천명이고, 60은 이순, 70은 종심소욕 불류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대개 30을 이입의 나이, 40을 불옥의 나이, 50을 지천명, 60을 이순, 70을 종심의 나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님의 짤막한 회고는 38자로 되어 있는데, 이 38자로 된 세계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유명한 이 공자님의 자서전입니다. 이것을 좀 차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자님이 15에 학문의 뜻을 뒀다는 것은, 공자님은 여러 가지 그 밑바닥 일을 하다가 이제 15세쯤 돼가지고 그 자기가 이런 집에서, 그 대부 집에서 책을 빌려서 보니까 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나는 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15세부터는 학문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경야독으로 15세에서 30까지 그 학문에 몰입한 결과 30에는 자기의 그 철학을 갖게 됐다. 기본적인 철학을 갖게 됐다. 우리가 이 입을 그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철학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하고요. 이때부터 공자님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공자님이 또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학문이라는 것은 관학해 가지고 귀족이나 왕들이 자제만이 배웠던 것인데, 이 공자님부터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사립학교를 만드신 분이고, 또
세계 최초로 전문적인 전업 교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0의 부록이라는 것은 내가 그 나이 40이 되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보다는 이 자기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논어에 보면은 그 인자는 불의요. 이게 인한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고 지자는 불옥이고 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용자는 불구다. 용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인데 이 40의 불옥이라는 말은 30에 세워가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만난 선비들한테서 확인해 본 결과 자기의 철학이 확실해졌다. 확고한 세계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의 지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쉬운 나이가 돼서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의 뜻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려운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51세부터 55세까지 그 자기 나라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고요. 벼슬을. 그랬는데 이 자기가 처음에 조그마한 시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도라는 데서 그 중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공, 사구 이런 벼슬을 거치는데 이 공자님이 정치를 하니까 노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제나라의 미인계에 의해서 정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천하를 주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에는 이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귀가 순해졌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일이든지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70살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공자님은 54세부터 68세까지 그 천하주유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펴고자 했으나 그것이 이제 훌륭한 군주를 만나지 못해서 안 되고 68세에 노나라 고향에 돌아와서 제자들 양성에 헌신한 그래서 공자님은 정치에서는 큰 업적을 못 세웠지만은 교육에서 인류의 스승 만세사표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에 이순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고 요즘 말로 하면은 경청하고 포용한다 이런 말이 되었고요. 그리고 70살에 이제 종심소욕 불류구라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의 욕구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세상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그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자님은 우리보다 더 비천한 처지에 태어나서 학문의 길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른 그런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